자기 전에 듣는 신경과 이야기, 신경과 의사 이원구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절하게 불면증이 어떤 건지, 불면증을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떠한 약을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약 없이도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는 약물의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불면증의 약의 종류는 참 많고요. 불면증의 우선 종류에 맞춰서 약을 적절하게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불면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잠을 아예 들기가 어려운 입면장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을 자긴 자지만 유지가 안 되는 유지불면장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일찍 깨는 이런 불면증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세 가지에 맞춰서 약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면장애 같은 경우에는 잠이 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잠이 들기 편할 수 있는 그런 수면제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거는 뭐 할시온, 졸피뎀 이런 계열의 약제가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체내 유지되는 게 적기 때문에 잠이 드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근데 수면 유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조금 늦더라도 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달마돔, 그 다음에 트리티코, 뭐 독세핀 이런 계열의 약제들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잠이 드는 거는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중간에 깨지 않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쨌든 이런 두 가지의 그런 불면증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을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상황에 따라서 처방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약을 처방해 주시고? 우선은 처음에 이제 불면증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단순히 이제 불면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2차성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불면증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2차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뭐 내과적인 질환이지 정신과적인 질환 때문에 생겨 있는 것들은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불면증도 수면장애에 해당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수면장애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면무호흡,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 꿈 수면 행동 장애, 일주기 수면 리듬 장애가 있는데, 그런 다른 수면 장애가 같이 있게 되면 그 수면 장애를 치료해야지만 불면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다른 2차성 원인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 하고 단순히 1차성 불면증인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냥 수면의 입면에 문제가 있는지 유지의 불면인지 그걸 맞춰가지고 우리가 수면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 각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약을 좀 종류별로 바꿔서 먹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들으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보통 3개월,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그런 수면제들이 다 내성이 있고 의존이 있고 이제 그런 독성과 관련 그런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그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약들을 계속 먹게 되면 잠이 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약을 이것저것 다 먹게 됨으로써 약에 대한 그런 내성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성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작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수면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수면의 단계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렘 수면,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면의 구조가 이제 파괴가 되면 안 되는데, 수면제를 먹게 되면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얕은 수면만 쭉 자게 되기 때문에 수면의 구조가 왜곡이 돼서 결국은 수면의 양은 많지만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졸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잠을 자지 못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집중력 부족,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 장애, 건망증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면 중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틸록스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잠을 자는데 중간에 갑자기 부엌에 가서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막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기억은 안 나는데 문 밖을 나갔다가 배회하고 돌아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수면제로 인해서 결국은 의존이 돼서 내성이 생겨서 약을 계속 먹게 되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 용법의 용량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약을 먹게 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65세 고령인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약제도 선택할 뿐더러 용량을
정말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성인 용량의 반으로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청소년에게는 절대 수면제를 처방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하면은 어떤 단계들을 좀 거쳐야 되나요? 수면제를 이제 처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약을 먹을 때 몸 안에서 배출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최소한 7시간에서 9시간 전에 약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잠을 그냥 내 스스로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 4시에 아침 7, 8시에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때 약을 먹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수면의 리듬이 엉클어져서 그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 일찍 일어나게 되면 약이 몸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음주운전과 가깝게 운전을 하게 되면 정말 기억도 하나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침 일어나기 7, 8시간 전에 약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에는 그 영양의 용법이 있어요. 요 시간에 요 몇 개, 딱 그 이상의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약과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피해야 됩니다. 약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물질이라든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제를 식약처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대부분 한 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시온 졸민 같은 경우에는 21일로 특정한 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환자의 그런 불면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되긴 하지만, 약을 여러 가지를 중복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법으로 물론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최대한 후유증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증 때문에 약을 과용하고 남용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불면증은 치료가 안 된다 생각해서 약을 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단이 된 상태에서 적절한 용량의 약을 선택하게 되면 조금만 소량의 약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게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불면증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수면 전문의를 찾고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방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